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네, 올해 강원도의 수출 성적표,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상황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강원도의 수출 시장을 결산해보고 내년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관세학회장으로 활동하셨던 영월산업진흥원 엄광열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물가도 높아지고 내수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영향이 벌써 느껴지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수출은 좀 어땠습니까? 선전을 했죠. 예. 전적인 수출 액수를 보니까 한 24억 3천만 달러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한 37억 정도가 돼요.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무역 수지적인 측면에서는 좀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라든지 이 유연탄 같은 것이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예. 이 강원도 수입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강원도 수출은 지금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 수입이 다 강원도로 잡히는군요. 강원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 가스 공급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9월만 보면 누적 수출액은 더 좀 크게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강원도 뭐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략 산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착이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예. 있는데 춘천의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그리고 강릉의 신소재라든지 해양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 투자 유치의 효과가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과거는 이제 1차 상품 또 농식품 중심의 이제 가공식품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언급했던 이 산업군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 상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수출액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수출 성장세로 이어지는 형태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수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동남아 지역까지 이 확대되는 것이니까 수출의 다변화 전략이 또 성공하고 있다라고도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강원도의 그 정책군에 있어서 금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시장 개척당의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적이다. 뭐 이렇게 네.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강원도의 뭐 주요 수출품 그리고 수출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과거는 이제 농식품이라든지 시멘트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출의 성장세에 대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뭐 우리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예. 이런 것은 바이오 산업에 아주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용 기구라든지 또 의료기기 네. 또 이런 것들이 상품군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강원도 수출 관련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수출 품목의 전반적인 내용은 면류라든지 의료기기, 의료기기 네. 벨트 이런 쪽으로 아마 이야기될 수 있겠고 뭐 기존의 수출 국가와 같은 경우를 본다면 미중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변화된 형태의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런 국가들이 면면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잘 되면 좋은데 당분간은 여러 가지 뭐 비상 계엄이라든가 탄핵 정국이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의 영향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외 신용도와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에는 타격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냐 관련된 부분 이것은 국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자체라든지 또 기업 모니터링을 좀 잘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 대미 수출만 보자면 앞으로 관세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관세 뭐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보편적 관세를 한 10%에서 20% 정도를 갖다가 부과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도 예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강원도의 어떤 10대 품목 있지 않습니까? 이 품목에 이제 관세가 20% 정도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저하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기업들이 이 부분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력을 키우냐 관련된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론은 사실 이제 뭐 대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살려서 수출도 늘리자 이게 뭐 강원도의 전략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체질 개선을 해야 이게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중소기업의 패턴에서 또 올해 투자 기업들의 대규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전략 산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또 최근에 뭐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착의 기조에서 성장세로 이어진다라면 아마 이 기존에 있던 그 1차 상품 중심의 어떤 제조업이 또 고부가치 상품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충분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의지죠. 이게 과연 네.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